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록 뉴스가 되겠습니다. 2022년 2월달 기록할 만한 뉴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특히 미국의 서부 쪽 있죠? 미국 서부 이쪽이 이제 애리조나주 이쪽이 사막화 지역이 좀 심화되면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열섬 현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쪽에 미국의 이제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이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가뭄이 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length of time 시간의 길이죠. 자, length란 말은 long이죠, long. long의 명상이 뭐다? length 길이죠. 그래서 시간의 길이죠. since of drought. 자, drought는 가뭄이란 뜻이니까 in the American Southwest 미국의 남서쪽에 이쪽 지역이 되겠죠. 남서부 이쪽 지역에 그 가뭄이 지속 기간이 lasted 지속되었다는 거. last가 동사로 쓰였어요. last 지속되다. continue라고 할 수 있죠. continue 지속됐다. two decade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According to a February 14 report in Nature Climate Change 자연 기후 변화라는 어떤 그 학술지에서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1200년 동안 이쪽이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서부에 최근에도 많이 나왔던 기사죠. 가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최근 20년이 지난 1200년 중 가장 큰 가뭄이 현상이 나고 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면 나무 같은 경우 나이테를 봐가지고 그 수분, 토양 수분 정도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1200년 중에서 가장 최근 20년이 가뭄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가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대가뭄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가능한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치닫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1200년 기간, 그러니까 서기 800년 이후 최악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서 기후변화에 게재했다고 AP통신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서부 20년째 지금 가뭄이 크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 뉴스는요. 자, we have attended too many visual. 자, 비주얼이란 말은 우리가 keep visual이라고 덩어리편이 되어 있죠. keep visual. 자, 비타 깨어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먹죠. 바이타민. 그래서 비타민도 is life 살아있다 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이란 뜻이 비타민이 살아있다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keep visual하면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는 것을 keep 유지해라. 그래서 keep visual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 한인이 좀 죽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 지금 혐오가 심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아시아인의 혐오 이런 한국인이 이제 죽었다는 것에 대한 뉴스가 있는 걸로 봐서 아시안 혐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꽃을 놓고 추모를 하죠. 그러면서 날을 세고 거기에서 이제 keep visual 한다는 거죠. 날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날 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주얼 날 세는 것에 우리는 attended 참석해 왔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의 어떤 증오 현상 그런 폭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의 이제 살해된 이분이 이제 유라인 이 기사를 썼는데 뉴욕 스테이트 어셈블리 우먼이죠. 그러니까 뉴욕주의 어셈블리 국회의원 여성이 who represent 대변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뉴욕시티의 그 디스트릭 어떤 지역구가 있는데 where 이곳에서 an Asian American woman 그러니까 아시아 아메리칸 우먼이었나 봐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크리스티나 유나리 한국 사람이네요. 이윤아. 이분이 이제 fatally 아주 그 치명적으로 스텝했다는 것이죠. 자, 스텝이란 말은 칼로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칼로 찌르다란 말이 슬레이란 말도 있죠. 동사로 슬레이, S-L-A-Y. 자, 슬레이란 말도 있고 스텝, 칼로 찔려 죽었다는 것이죠. 2월 13일 날. In an interview later that day with the New York Times. 자, 그래서 뉴욕 타임스와의 그날 이후 이제 인터뷰 기사를 실었네요. 그래서 we have attended too many visual. 너무나 많은 그러한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스플릿스라는 회사의 프로듀서였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머더드 살해가 된 것이죠.
in 뉴욕에서. 그래서 suspect in custody. 그래서 혐의자가 지금 구금 중에 있다. custody란 말은 구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지금 구금 중에 있다. 자, 이분은 이제 Senior Creative Producer at the Digital Music Platform.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벅스라든지 이런 회사인가 이제 스플라이스인가 이 회사인가 봐요. 여기에서 이제 상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였나 봐요. 이분이 이제 살해가 된 것인데 over the weekend inside her apartment. 아파트 안에서 살해됐나 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in the Chinatown neighborhood of New York. 뉴욕의 어떤 중국 타운.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이웃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이런 살해가 됐는데 이분은 나이는 이제 35이고요. 또 서스펙 용의자는 누구냐면 아사마드 나시라는 흑인 남자인데 allegedly 들리는 바에 의하면 비신 목격이 됐다는 것이죠. on security video 그러니까 security 비디오 어떤 보안 비디오에 녹화가 된 거예요. CCTV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following 리를 따라가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has been arrested 체포가 되었고 charged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네요. 기소가 됐네요. in connection with re-stabbing death죠. 찔러가지고 죽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제 charge를 당한 건데, 라고 이제 뉴욕의 이제 1번이라는 그런 기사에 따르면, 또는 로컬 리포트가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이 나시라는 사람은 25 먹은 흑인 남자이면서 맨하탄 출신이네요. 그리고 이 charged with murder and burglary. 그러니까 살해와 살인과 강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자, 경찰은 말하기를 officer responded to 911 call around 4:20 새벽 4시 20분이었네요. 이때 이제 911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고 Sunday reporting a dispute inside apartment.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에서 이제 어떤 dispute, 어떤 그 투쟁, 논쟁, 어떤 그런 다툼 이런 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officer 경찰관들은 enter the residence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 리 씨를 발견한 거죠. 베스.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네. 이분이 이제 트라우마 to her body. 그러니까 트라우마란 것은 바디에 칼로 찔렀으니까 트라우마 어떤 상흔이 있었다는 것이죠. 트라우마, 상처의 흔적을 뭐라고 한다? 트라우마. 라고 이제 경찰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She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그래서 at the scene 현장에서 사망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She was pronounced. Officer said she had been stabbed. 예, 칼로 찔러져 됐다는 것이고요. 자, 디텍티브 경찰 형사들은 지금 working 지금 일을 하고 있죠. To determine whether the incident was a hate crime. 이 사건이 인종의 어떤 그 hate crime 그런 증오 범죄인가 이거인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실권자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그 사우디 왕세자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그 선언을 했는데 어떤 걸 선언했냐면 아람코라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 아람코는 이제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회사를 줄여서 아람코라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영 석유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그 사우디 다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기업 가치는요 1조 2,500억 달러, 10조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애플과 맞먹는 기업인데 직원 수는 66,800명 정도. 창립은 1933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주는 이제 98.5%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해서 애플, 구글, MS와 이어서 세계 4위 기업이다. 그러니까 거의 아람코가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자, 이분이 무하마드 왕세자죠. 실권자입니다. 아람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탈석유 경제 계획을 서두르겠다는 보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800억 달러, 약 96조입니다. 우리나라가 550조가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5분의 1이죠. 96조 규모 지분을 국부펀드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아람코 전체 지분의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가 국가 경제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 4% amount죠. amount는 양이죠, 양. 스탁 주식입니다. In Saudi Arabia, state-run oil giant Aramco라고 나와 있죠. 국가가 런하는, 즉 운영하는
오일 겨대 기업인 아람코의 그 주식의 4%의 양이죠. That the country will move to a sovereign wealth fund. 자, 국부 펀드입니다. 국부 펀드를 뭐라고 한다 영어로? Sovereign wealth fund. sovereign은 뭐 주권에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웰스 부 펀드, 그러니까 국부 펀드로 이제 move 4%를 이동했다. 그래서 for announcement on February 30, 그러니까 2월 13일 날 이제 announcement를 했다는 것이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트랜스퍼는 이동이죠. 이동. 그러니까 뭐 갈아타는 역 하는 것도 트랜스퍼인데 뭐 이사하는 것도 트랜스퍼. 돈을 이렇게 움직인 거죠. 트랜스퍼. 이체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은행 용어니까 이체라고 번역할게요. A transfer of wealth valued at nearly $8 million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8 billion 하면은 8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국부 펀드를 트랜스퍼, 이체를 시켰다. 왜 그랬다? 그렇죠. 여기 보면 탈석유 경제 개혁을 지금 서두르겠다.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개혁을 막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석유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그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하면 유명한데, 그 우버가 이트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배달의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달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을 가보시면 거의 이런 그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요. 자전거를. 그래서 이런 걸 가방에 딱 이렇게 메고 가는데, 총 천형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맥도날드 앞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우버 회사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 Do not eat soap. 비누를 먹지 마세요. Safety agents respond to Uber Eats Super Bowl a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볼 아시죠? 미국의 슈퍼볼의 그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의 앱이 히트를 쳤듯이 미국도 이런 배달의 앱, 즉 우버라는 이트라는 이 회사가 주식이 뭐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이런 슈퍼볼 광고에 드디어 현대자동차가 빠지고 이런 우버 이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다. 즉 이런 회사들이 진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광고를 했냐면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해요. 자, do not eat soap. 비누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베가 이제 딜리버하죠. 배달을 하겠죠. More than eat in Super Bowl ad. 그러니까 슈퍼볼 광고에서 그 more than eat라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제 광고 배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을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우베라는 회사가 우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비누부터 모든 걸 다 이제 광고 배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런 배우들이 이제 광고를 했다. 언제? 슈퍼볼 기간에 광고 그 짧은 시간에. 뭐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익스펜션, 팽창, 확대란 뜻이잖아요. 익스펜션. 이런 확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퍼 쿨리지라는 이 배우는 want you to know Uber Eats are not always edible. 그러니까 우버 이트라는 이 회사가 늘 먹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도 이제는 배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표현 나왔죠. edible. able이 이제 할 수 있다니까 eat, 즉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도 이제 배달하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광고를 보니까 이런 배우들이 막 먹는 거죠. 초도 먹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우버 이트라는 것은 다 먹는 것만 광고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비누도. 그러니까 먹고 이런 광고를 언제 했다? 슈퍼볼 애드 이런 광고 시간에 이걸 광고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버 이트라는 회사가. 즉 배달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기사입니다. 자,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이죠.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되겠죠. Safety Commission. 이 안전위원회는 자, 2월 13일 날 트위트를 날렸다는 거예요. 뭐에? Responding to a Uber Eats commercial. 그러니까 우버 이트라는 회사가 커머셜,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트윗을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는 방송을 했죠. 에어가 동사로 방송하다. During the 2022 Super Bowl featuring celebrity. 그러니까 셀럽들이라고 하죠. 유명 인사란 뜻이죠. 유명 인사. 아까 이런 유명 인사들이 피처링, 주연을 맡아서 했던 슈퍼볼 광고에서 이분들이 이제 eating household product, 그러니까 가게에서 사용하는 필수품들 있죠, product.
이런 제품들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양초가 배달됐어. 그 양초를 먹는 건 줄 알고 먹고, 그다음에 심지어 비누도 먹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광고에. 그래서 to show the service deliver more than food. 그렇죠.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배달하겠다라는 것을 서비스를 보여주는 그러한 광고에 드디어 슈퍼볼에 진입을 했다. 슈퍼볼에 진입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슈퍼볼인데 이 광고를 보세요. 자,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도어대시라고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 배달업체가 떴고, 그 다음에 무료 증권 거래 앱 로빈후드라는 게 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 미국은 이제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나 봅니다. 그 사이트가 이제 브룸이라는 사이트가 되겠고,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이제 드래프트 킹스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드디어 슈퍼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웃되는 게 뭐냐? 버드와이저, 맥주 브랜드, 그다음에 펩시콜라, 이런 코카콜라 회사도 아웃.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이 자동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슈퍼볼 광고했는데 이번에 아웃가 되고 이러한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얼마나 비싸냐? 30초에 77억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22년 이 슈퍼볼 광고비가 전년 대비 16% 이상 올랐고요. 역사상 최고액 30초에 77억이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 회복세가 보이면서 광고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광고 기사였어요. 자, 965라는 게 뭐냐? 자, 965 weight in metric ton. 그러니까 965라는 그런 톤의 그런 무게의 아보카도로가 sent to 어디로 보내졌냐면 미국으로 보내졌다. from Mexico in 2020. 이게 2022년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메트릭, 그러니까 아보카도 양이 965톤이래요. 근데 2월 12일 날 멕시코 디파트먼트 오브 에그리컬처, 그러니까 멕시코의 그런 에그리컬처 농림부가 컨펌 확실히 했다는 거죠. 뭘 확인했냐면 export had been suspended. 그러니까 수출이 금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suspend는 들고 있는 거니까. 금지했다는 거죠. until 언제까지? further notice, 추가적인 지시, notice, 공지할 때까지 잠시 멈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following a threat, 뭐가 따라왔어? threat, 위협이었죠. 어떤 위협? made to a USDA inspector. 자, USDA inspector는 뭐냐? 약자죠. 미국의 디파트먼트 부서인데 agriculture죠. agriculture. USA. 그러니까 United States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림부예요, 농림부. 농림부의 인스펙터, 뭔가를 검사하시는 분이죠. 자, 인스펙터라는 단어 보세요. 어원 보세요. 스펙이란 말이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거. 근데 인이죠. 이게 뭔가 안을 본다. 그러니까 검시하는 사람이 되겠죠. 검시관, 검사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멕시코 현지에 파견돼가지고 검역 작업을 벌이던 미 농무부 직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용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멕시코 중서부 미초아칸주는 이 마약 카르텔들이 여전히 많아가지고 이 범죄 조직이 아보카도 산업까지 손을 뻗어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이 아보카도의 80%가 멕시코산이고 미초아칸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의 85%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매체 밀레니오는 멕시코 아보카도 업체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하루 2천만 달러, 약 239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조직의 어떤 연루가 되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견된 직원이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잠시만 수입 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멕시코산의 아보카도 사건, 참 재밌는 기사네요. 미국 바로 아래가 멕시코니까 이런 농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넬 공작 부인 카밀라 아시죠? 이 카밀라는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되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왕이 지금 95세니까 여왕이 돌아가시면은 첫 번째 그 큰아들이 이제 왕에 있어 서열을 받을 텐데 다이애나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컨드로 살고 있는 이분이 이제
찰스 황태자의 두 번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세컨드니까. 첫 번째 와이프가 죽었고 이혼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제 커밀라 로즈 메리샌드 또는 재혼 전까지 전 남편의 성을 썼으므로 커밀라 파커 볼스라고 해가지고 파커로 많이 쓰이는데 커밀라 파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이애나비가 그 세련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세컨드 여자인 코널 공작 부인 커밀라를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5세 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찰스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도 왕으로서 이제 퀸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카밀라 will be known as queen consort 이렇게 하고 칸소트란 말은 군주의 배우자를 칸소트라고 합니다. 칸소트. 그래서 여왕의 그런 그 배우자로 이제 인정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세컨드는 2월 5일 날 어떤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컨퍼밍 확신이 했다는 거죠. 그녀의 그 sincere wish 진정한 소망을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카밀라가 더치 오브 코넬 지역의 더치 그러니까 공작 부인이었는데 이분을 be called 뭐라고 불리냐면 이제 퀸으로 여왕으로서 이제 부르자는 것이죠. Upon Prince Charles' succession to the British throne. 이게 영국 스론 왕좌의 그 계승이죠. succession 계승. 그 왕께서 계승에 그 찰스 왕의 이제 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한다. 진지하게. 왜? 본인이 이제 곧 돌아가시면 이제 큰아들인 찰스가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이분도 승격을 해서 퀸으로 부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퀸 칸소트, 군주 배우자를 뭐라고 한다? 칸소트라고 하죠. 참 재밌는 기사죠. 영국 왕실의 그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꼭 보시면 이 영국 왕의 그 황실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찰스 왕의 지금 세컨드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다이애나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연녀였죠. 원래는 내연녀. 그래서 뭐죠? 그 찰스 황세자가 첫 번째 부인과의 갈등으로 이혼으로 인해서 두 번째 여자하고 이제 자기 내연녀와 결국은 결혼을 했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둘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데 여왕님이 드디어 퀸으로 인정하고 싶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이 좀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이제 주기 70주년 플래티넘이라고 하죠. 플래티넘 주빌레 잔치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왕실의 오랜 숙제로 여겨졌던 이 호칭 문제 정리에 나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 서열 계승 서열 1위 찰스 왕세자와 지난 2005년 결혼한 카밀라 파커 볼스의 직위에 대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왕비식에 오르는 카밀라가 전 남편과 이혼 및 찰스 왕세자와의 재혼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호칭을 못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려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찰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경우 부인 카밀라에게 퀸 칸소트 왕비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이제 왕비 마마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차서 내 아들 찰스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와 그의 아내 카밀라에게 나에게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안다. 그때가 되면 카밀라가 충성스러운 봉사를 계속하면서 왕비로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입지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이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가 결혼한 지 지금 17년이 됐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영국 사람들의 국민의 반발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녀였잖아요. 이혼녀인데 또 결혼을 했단 말이야, 또. 그래서 왕세자인 이 칭호가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왕의 적장남 자격으로 받은 자규인 코널 공작에 따라 이제 코널 공작 부인으로 불렸는데 이제 찰스 황세자의 현재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허 로얄 하이니스의 경칭은 받았지만 왕세자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적장자인 윌리엄 왕세 손을 낳은 고 다이애나비가 이 찰스 왕세자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까지 왕세자비 칭호를 유지했던 것과는 극명한 차이다.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비는 굉장히 그 영국 국민들 앞에 마음속에 여전히 안타깝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카밀라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로 코로나 홍콩, 오미크론의 최대 위기. 코로나를 제대로 컨트롤했던 그 홍콩이 지난 12월 31일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달 초 하루 환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더니 곧 300명을 거쳐 600명대까지 올라섰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홍콩이라는 특징을 아시면 알겠죠.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최대 오미크론 위기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자, the situation is highly undesirable.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feel worried and sorry about it. 굉장히 유감을 표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홍콩 chief executive, 홍콩 그 행정장관은 2월 14일 날 스테이트먼트,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addressing, 뭘 다루고 있냐면 onslaught. 자,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전국을 강타했다는 말을 대량 살육이라는 표현인 onslaught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of fifth wave, 5차 파동이 되겠죠. COVID-19 on the city. 그러니까 COVID-19가 홍콩 도시의 5번째 웨이브, 파죠. 웨이브, 파도. 그런 파도의 살육을 좀 어드레스, 연설을 했다, 다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홍콩의 리더인 캐리 램미는 말하기를 on Monday that the onslaught of coronavirus infection in the global financial hub. 자, 글로벌 허브죠. 금융가의 그런 전 세계 금융가의 재정 금융가의 이런 코로나의 감염의 온슬로트 대량 살육이 has dealt 다뤘다. heavy blow 어마어마한 강타를 했고요. 또 overwhelm its capacity 용량을 지금 압도했다는 거죠. overwhelm 압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용량? To deal with the epidemic 이런 에피데믹을 as daily case 매일 확진자가 레코드 하이 최고의 그런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의 그런 에피데믹 풍토병화되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용량이 그냥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버웸 압도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이런 그 가판대 슈퍼마켓 신선채소 매대가 거의 비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봉쇄된 한 주거지에서 방역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2월달 지구촌의 어떤 기록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